이어서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입니다. 2021년 종로구 주민 참여 예산이 227건의 제안 사업이 이달 말까지 부서별로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단순히 실링의 범위 내 예산 편성만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민 참여 예산은 예산의 편성, 그 다음에 형성, 집행, 환류 등 예산의 각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법에서 명시되고 있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많은 참여로 제안된 사업들이 제안서의 흠결을 찾기보단 제안의 의미와 메시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검토 의견을 해주시기 바라며, 혹여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아니더라도 부서 자체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진정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작동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어제 임기가 만료된 주민 참여 예산 위원 12명에 대한 위촉장 수요가 있었습니다. 각 동에 주민 참여 예산 동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동자문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 정비를 부탁드리며, 향후 사업 대상지 현장 확인 및 9월 중에 있을 주민총회를 대비하여 구위원님과 참여예산 위원님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 역전에 따른 효율적인 공금 관리입니다. 예, 은행 기준금리 코픽스의 하락으로 정기예금이 일반 공금예금보다 이자가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정기예금을 공금예금으로 전환 구제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예, 자금 보유 현황으로는 7월 1일 현재 총 예금 1,187억 원으로 일반에게 719억 원, 주차장 특별에게 468억 원입니다. 예, 이를 정기예금에 1,050억 원, 공금예금에 137억 원을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금 금리는 7월 1일 기준으로 정기예금이 1.32%, 공금예금이 1.56%로 공금예금이 금리가 0.24% 더 높습니다. 예, 예금 전환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정기예금의 중도 회지 수수료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으며, 예, 예금 전환 후 예금으로만 관리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일 자금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금 전환은 7월 20일에 하였으며 정기예금 1,050억 원 중 공금예금보다 이자가 낮은 850억 원에 대하여 전환을 하였습니다. 예, 이자 수입으로는 당초 11억 2,200만 원에서 13억 2,600만 원으로 2억 4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 제작 활용입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서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투명한 회계관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200부를 제작하여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구 일반 현황, 회계 및 예산 규모, 세입 세출 결산, 타 자치구의 비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부서장님과 각 동장님은 결산 보고서를 사무실과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여름철 갑작스런 내후로 낙내 발생에 따른 사고 방지와 폭염 시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사항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공원 놀이터 31개소에 대하여 안전자문과 및 담당 직원들의 안전점검표에 의한 현장 확인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미끄럼틀의 표면 온도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시설물 정기검사 결과 미개시, 미끄럼틀 화상주의 등 경고성 문구 미개시 4개소는 해당 부서에 정비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사직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등 18개 놀이터에 피뢰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문가와 현장 확인 후 설치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낙내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무학 어린이공원 등 CCTV 미설치 6개 장소도 해당 부서와 협의 후 예산 확보하여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생활체육교실 개설건에 대해서 건강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에게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집에서도 쉽게 따라서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운영 방법은 9월부터 금년 말까지 종로 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층에 맞는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건강 음식 소개와 제조 영상 그리고 맨손 체조부터서 근력 운동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9월부터 구민들에게 영상을 배포하여 건강한 종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장께서는 우리 구 주민들이 온라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 디자인과장이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주요 정책이나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 수요가 증가함에도 적법한 게시 공간이 부족하여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일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수량은 각 주민센터별 1, 2개 추천받은 것으로 17개동 28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재질 및 사양으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테인리스 프레임으로 우레탄 도장하였으며 현수막 크기는 가로 5m, 세로 0.7m입니다. 향후 설치에 따른 하자 보수 등의 시설관리 총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자체 활용 및 단체나 공공기관의 사용 승인 등의 책임 운영은 동주민센터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결과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안정적인 처리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7일과 23일 2일간 직원 4명과 함께 공공처리시설인 송파구 니클린과 민간처리시설인 동두천시 불임택 등 4곳을 방문하여 시설과 처리 능력, 은폐수 처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4개 업체 모두 이를 처리 용량 내에서 반입되어 처리하고 있으며 여름철 물량 증가 대비 여유 용량이 충분하였으며 은폐수는 전문 처리 시설에 다시 보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일부 처리 업체의 반입 중단 등이 있을 시에는 다른 업체의 물량을 조절하여 우리 구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 위탁 계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자도서관 서비스 확대 운영에 대해 교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독서가 가능한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교생과 전자책 추가 구매를 통해 구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부터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전자책 보급률과 검색 불편 등으로 그동안 전자책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구립도서관의 잦은 휴관으로 전자책을 찾는 구민들의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도서관 운영의 다변화를 꾀하고자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7,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2,900여 원에 달하는 전자책을 추가 구매하고 검색 서비스 등 홈페이지 환경을 개선하여 이달 27일부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와 ICT 기기를 통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직원들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장님과 통장님께서는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자책을 계속 늘려나가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률을 꾸준히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020년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에 중고등학생들이 약 2주간의 짧은 여름방학에 들어가는데요. 방학기간 중 소외된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코로나로 불안감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일상과 나눔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5회이며 관내 중고등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3배 수세미 만들기 등 3개 프로그램을 다목적실에서 진행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각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1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으로는 지구시민운동연합과 협업으로 친환경 교육 후 3배 수세미 만들기, 어린이집 연락처가 들어있는 미아 방지용 구슬팔찌 제작, 시각장애인 체험활동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며 3배 수세미와 미아 방지용 팔찌는 제작 후 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팀장 이상 간부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대 폭력이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문제라는 인식이 부정한 탓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위계에 의한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간부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7, 28, 31일 3회로 나누어 국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직장 내 성범죄 없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팀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창동 금강아이츠빌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아이츠빌라는 1989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재건축 사업을 위한 현지 조사 결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용역 기간은 5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5,889만 원으로 전액 금강아이츠빌라 주민들이 부담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8일 현지 조사 결과에 D등급 판정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었고 이번 4월 8일 예비추진위원회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될 경우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요청해왔던 그 종상향 문제라든가 층수 완화 등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 수립 시에 그 내용을 담아서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 등을 통해 이제 건축 계획부터 관리를 하고 공사장의 안전 품질 관리에 철저하게 고품질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현재 26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공사 진행 중,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인왕산 3분초 공사장은 현재 지하층 타설한 상태에서 조금 답보 상태인데 그 헬기 운송 장소나 일정 협의로 조금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보안 관계상 헬기 운송 일정이라든지 헬기 장소 선정에 조금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명 아리수 올림트 구조 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철판 보강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특별한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철거 공사 중에 있고 현재 앞으로 방수 및 내부 수장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상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륜 어린이집도 약탈자 지금 심사가 돼서 8월 중에 철거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타
올 9월달 정도에 이제 구민회관, 대강당 보수공사, 그다음 창신이동 경로당, 면윤 건로당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우리 공공사업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설계 및 공정관리, 그다음 관계부서 협력을 통해 그 공사 기간 내에 안전하게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또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현장 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건축부 인왕산 초소책방이 8월 6일 현장 실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혁신 분야 그 한옥 철거 자재 재활용 운행 및 전통정작 축자, 그다음에 부동산 정보과 좋은 땅 만들기가 8월 6일 날 PT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 7절 기에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북한산 비봉길 등산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산의 등산로이자 전총 사찰의 진로인 비봉길에 대해 등산객과 신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정비 및 등산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치는 그 비봉길 96에서 비봉길 116간 약 한 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그 5월부터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등산로 신설 약 한 159m가 되겠고요. 기존 도로 정비가 한 200m, 안전시설 설치가 176m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입니다. 그 2017년 6월부터 정비 계획안을 그 수립해서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달까지 타당성 조사 등을 걸쳤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는 그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심의, 검증 이런 절차를 걸쳤고, 올 5월 1일 날 그 도급공사를 계약하여 그 6월 달부터 7월 2일까지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행위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 달부터는 집중 공사를 실시해서 11월 달 공사 준공 목표로 집중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보도와 차도 혼용도로인 3일대로 30길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창덕궁 앞 도정 한복판 주요 가로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장 290m인 3일대로 30길 전 구간에 대하여 보도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7월 22일부터 착수하여 11월 18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인근 관광지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인 자가 금연교육 및 금연지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흡연 단속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과태료 감면 대상자 및 적용 기준은 금연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50%,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나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 등의 금연 지원 서비스를 이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근 2년간 동제도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경우와 현재 과태료가 진압 중인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절차는 대상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금연 교육 및 금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해당 프로그램 이수 후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본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감면 신청은 총 45명으로 단속 건수 243명 대비 18.5% 정도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금연 단속만이 아닌 금연 지원 및 금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직동장이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가구의 주거지 청소 및 방역을 실시하여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도록 지원하고자 7월 9일부터 11월까지 복지 대상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수리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하여 묵은 쓰레기 정리, 생활가구 정리 정돈, 주거지 주변 불필요한 물품 제거와 방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일 현재 4가구에 대하여 묵은 쓰레기 제거, 정리 정돈과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대상 가구의 정기적인 청소, 방충망 교체 및 방역 활동을 통하여 무더위 예방과 악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홀몸 어르신과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평창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 유튜브 의제 공유의 보고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어려워서 평창동, 해화동, 창신 3동, 세계동 주민자치회가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각 동별 의제를 발표하고 주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번 의제 공유에는 지난 7월 23일 목요일 14시에 각 동별 세계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발표자와 행사 관계자 20여 명만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회의의 플랫폼 구축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이므로 앞으로도 주민 의견 수렴과 자치계획 공유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창동은 이번 온라인 의제 공유회에서 4개 분야 8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은 평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입니다. 지난 7월 23일 금요일에 평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회원 5명에 대한 구청장님 위촉장을 전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현안 사업과 운영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평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평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은 17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도시사업과 연계한 야생화단지 구간 확장 및 세단장에 대하여 무학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조성 이후 주민과 함께 가꾸어가고 있는 야생화단지를 규모를 확장하고 재정비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이고 도심 속 건강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금년 3월 기존 야생화단지의 공간을 환경정비와 차량 2대분의 마사토를 보충하여 기존 900제곱미터에서 1200제곱미터로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하단 분리대와 간이 스프링 쿨러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4월에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을 재배치하고 사과나무, 살구나무 등 유실수와 연산홍, 백합, 작약 등 다년생 꽃을 7,000여 주 추가로 식재하였습니다. 소요 비용은 공동체 정원 조성을 위한 주민 사업에 응모하여 서울시 예산 1,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5월에는 시합 봉사단과 관심 주민 자비로 장미, 해양못, 달맞이꽃 등 250주를 추가 식재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절꽃 추가 식재와 잡초 제거, 물주기 등을 월 2, 3회 정도 주민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8월에는 땅 장미를 추가 식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리 영역을 도시 텃밭으로 확장하여 메밀, 도라지꽃 등 꽃작물을 심어 야생화 단지와 함께 조화롭게 가꾸고 주민 주도하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로 1, 2, 3, 4가 동장입니다. 소규모 음식점 주변 상습 흡연 구역 집중 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흡연 행위는 담배 연기, 마스크 착용 없는 대화, 가래침 배출 등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높이고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줌에 따라 상습 흡연 구역의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7월 20일부터 통 반장과 우리 동네 주무관 순찰을 통한 상습 흡연 구역을 수시로 조사하는 한편 갈매기살 골목을 포함하는 익선동, 도남문로 일대, 탑볼공원 등 10여 개 상습 흡연 구역에 대하여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성소수자 출입업소 밀집 지역인 낙원동, 익선동 일대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방문객들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물론 아침까지 이어지는 소음과 취객들의 멀지각한 행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일대로 30길과 도남문로 11갓길 인근 업소를 대상으로 동장과 동행정팀장, 자율방범대 대원 등 10여 명이 함께 개별 방문을 통한 방역수칙 안내 및 자율 정화 유도 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에 무단투기, 소음, 취객 난동 등 주민 불편사항 상습 유발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행정처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해화 초등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 개선 활동에 대하여 해화 농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해화 초등학교 담장 밖 어린이 놀이시설에 야간에 음주와 흡연, 쓰레기 투기 민원이 있어 유해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사항으로는 해화 파출소, 해화 자율방범대와 함께 학교 주변에 대한 야간 순찰을 하고 있으며 7월 20일에는 합동으로 순찰을 하였습니다. 청소는 청소행정과와 협력하여 무단 투기와 가로시설물에 대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에 학교 주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안내 표지판 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하여 학교 주변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꽃중년 사랑방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계 형성 및 정서 지원을 통한 고독사를 예방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올 1회 총 6회이며 대상자는 8명입니다. 활동 내용은 우리동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독서, 요리, 공연 관람, 공예 체험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체험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 총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고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한 생활상권 육성 사업에 우리 종로구가 최종 선정되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모사업에 임해준 우리 일자리 경제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얻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간부님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대부분의 주요 사업들이 공모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각종 공모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응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장마철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유난히 길고 또 비가 많이 내려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관련 부서와 각 동에서는 상시 순찰을 통해서 집안 침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서 발표했듯이 공직사회인의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준비했는데 간부님들이 꼭 참석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성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져야 되고 특히 관리자인 간부님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어서 더욱더 청렴한 종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건배회를 마치겠습니다.